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행평가 만점 시크릿 화학원을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수행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6, 7문항에 해당하는 지필고사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평가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우리 오늘의 주제이죠. 오늘의 만점 시크릿 화학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제목에서도 그대로 알 수 있어요. 화학 반응을 함에 있어서 양적인 관계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화학 반응식이 가리키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안에서의 개수의 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반응하고 생성되는 그 물질의 몰수 비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되는 물질이 기체일 경우에는 부피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알아야 되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주된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될 핵심 개념이 될 텐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화학 반응은 마술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반응 물질이 서로 반응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생성 물질이 얻어지죠. 자, 따라서 이러한 화학 반응 자체를 우리의 공통된 언어인 화학의 언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화학식과 또 기호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이 반응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한테 제목 그대로 양적인 관계이니까요. 반드시 계산 문제가 꼭 출제가 되죠. 계산을 하는 실험 과정도 진행을 해야 하며 그 계산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개수의 비는 반응하는 아이들, 반응물, 생성되는 아이들, 생성물, 그들의 몰수 비가 되며, 몰수다라고 하는 건 뭐죠? 입자수의 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의 분자수의 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0도씨 1기압일 때 표준 상태에서에 해당되는 1몰의 부피를 줍니다. 대부분 22.4리터로 주던가 아니면 그냥 V라고 하는 값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어서 기체가 관여하게 되면은 그들에 해당하는 개수의 비는 기체인 경우만 부피비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익혀두시고, 다만 여러분들 항상 부피 하면 질량도 같이 연관 짓다 보니까 화학 반응식 개수의 비를 질량비하고도 연관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질량비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하게 된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요, 교과서 화학원 4종 중에 3종에서 모두 다 공통된 이 실험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 바라보게 될 내용,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에 해당하는 반응을 잠깐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 교사는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기본식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 평가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수행평가, 어떤 실험을 하는데 화학 반응식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즉, 무엇이냐? 반드시 화학 반응식 암기하셔야 돼요. 반응 물질이 누구이고 생성 물질이 어떤 물질이 얻어지는지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선생님은 상태도 중요해 라고 짚어주는 경우에라면 탄산칼슘은 고체 상태로, 가루죠. 그 다음 묽은 염산은 뭐예요? 수용액 상태로. 그리고 수용액 속에 염화칼슘이 수용액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며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발생을 할 것이고 물 분자는 그렇죠. 액체 상태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상태까지는 사실은 물어보는 건 과해요. 그래서 굳이 상태까지는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 주의할 거, 탄산칼슘 화학식 작성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염산 작성하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죠. 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 물질에서 속해져 있는 그 원소가 생성 물질에도 그대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칼슘 하나, 칼슘 하나, 탄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 3개, 그래서 보세요. 산소 원자 2개, 여기 하나. 산소 원자수 그대로 3개, 수소 2개, 수소 2개, 염소 하나짜리가 2개, 그래서 2개짜리로 전체 화합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반응 물질이 누구이고 생성 물질이 누구인지 화학 반응식 쓰는 건 기본이라고 알아두시고 하나의 문제로 물어볼 수 있으며 또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네모칸을 줘요. 네모칸을 줘서 빈칸에 들어가는 화학식을 쓰세요 라고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행평가하러 실험실 내려와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거든. 그 실험에 관련돼 있는 화학 반응식은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하는 주제가 뭐죠? 화학 반응에 관련돼 있는 양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랑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였냐면 계수비였었죠. 따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들에 있어서의 계수의 비가 자 무엇이다?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하고 생성되는 아이들의 누구의 비? 몰수의 비 그리고 입자수의 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적용을 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볼게요. 탄산칼슘 1만큼 반응합니다. 묽은 염산 2만큼 반응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염화칼슘 1만큼 나오는 것이고 이산화탄소 1만큼 나오게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물 분자 1만큼 얻어지더라. 그런데 우리 오늘 하게 될 이 실험에서는 누구를 보냐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켜요. 탄산칼슘의 양을 서로 다르게 할 것입니다. 탄산칼슘의 양을 다르게 했습니까? 네. 탄산칼슘의 몰수를 서로 다르게 해요. 그랬을 때 생성물에 해당하는 누구?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양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걸 보겠다라는 거죠. 볼까요? 1과 1입니다. 얘네들을 1몰을 반응시키면 1몰만큼이 빠져나가줘야 하는 거예요. 얘가 2몰만큼 반응시키면 역시 2몰만큼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주인공, 항상 화학 반응에선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실험을 왜 하는지, 이 실험에서 무엇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박혀서 한 채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실험 수행은요, 많은 친구들이 덜덜덜 떨기도 해요. 왜? 그 순간에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해석해 돼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만점을 받으려면 그 실험에서 포인트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거. 자, 그래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실험, 탄산칼슘의 양을 달리할 겁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계수의 비대로 서로 반응하게 되고 생성되다 보니 생성되는 아이의 몰수비는 얼마인지를 분석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실험을 하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가서 절대 떨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각각의 실험 과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공통된 상황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자, 실험 과정을 잠깐만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3장의 약포지에다가요. 탄산칼슘 가루를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느냐면 1g, 2g, 3g씩을 각각을 넣죠.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100입니다. 100. 자, 따라서 1g이 얼마이고 2g이 얼마이고 3g이 얼마인지 몰수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개의 삼각 플라스크에다가요. 각각 10%의 묽은 염산을 30ml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무엇을 측정? 그렇죠.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묽은 염산 30ml씩에 해당하는 먼저 질량을 잰다는 거. 질량을 측정한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3개의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놔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탄산칼슘 1g을 그 상태에서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넣으면 좀 전에 선생님과 살펴봤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질량의 감소량이 얻어지게 될 것이에요. 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이 말 뜻 이산화탄소 기체를 모두 다 반응을 시키고 나서의 그래서의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빠져나간 누구의 질량이 측정된다?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측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차이점을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1g을 했을 때이죠. 자, 몇 g을 더해 주셔야 되냐면 2g, 3g. 다시 말해서 1g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0.01몰에 해당했다면 2g, 3g은 0.02몰, 0.03몰을 해당해서 다시 한번 반복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이건 눈으로 보면 뭐 별거 어렵지 않네.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실험실에 가서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면 좋을지 함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험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실에 내려가면 이 실험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자, 각각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험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이죠. 첫 번째는 탄산칼슘을 각각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저울 위에다가 약포지를 올려놓고요. 0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가루 1g, 그리고 두 번째 2g, 그리고 세 번째 3g에 해당하는 탄산칼슘 가루를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의 과정은 준비한 3개의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10%의 묽은 염산 30ml씩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30ml씩을 각각을 넣은 상태에서 이들의 질량도 역시 측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질량을 측정하게 될 텐데요. 93.9g이 얻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97.1g, 그리고 세 번째는 96.4g이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의 과정은 이제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반응을 시키게 할 텐데요. 먼저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역시 0점을 맞춘 다음에 저울 위에 올려놓고 탄산칼슘 가루 처음 1g에 해당되죠. 1g을 넣어서 모두 다 반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용액에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게 될 텐데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충분히 빠져나간 후에 질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삼각 플라스크이죠. 94.5g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탄산칼슘 2g, 3g을 이용해서요. 과정 3번과 4번을 반복하게 될 텐데요. 먼저 2g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서의 질량은 98.3g이, 세 번째 3g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98.1g이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험 수행은 잘 하셨어요. 대부분 아마 조별로 함께 실험은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평가로 여러분들 자리에 가서 결과를 해석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어때요? 지금 우리는 수행평가를 만점을 받기 위한 시크릿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이랑 짚어주는 부분 잘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 결과 해석에서 여러분들만 만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우리 뭐 했었냐면 탄산칼슘 1g, 2g, 3g 약포지에서 측정해서 준비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묽은 염산 30ml씩 넣은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했어요. 그때 질량이 얼마였냐면 93.9, 97.1, 96.
0.4g으로 얻어졌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똑같은 30ml의 묽은 염산을 넣었는데 어느 삼각 플라스크냐에 따라서 왜 질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삼각 플라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유리 재질에 따라서 질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량의 변화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나와 있는 질량을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했었냐 하면 삼각 플라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탄산칼슘을 그대로 넣어줬어요.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대로 넣어주죠. 그러면 무엇이 발생했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93.9와 1에 해당하는 합은 94.9g의 총 질량일 것입니다. 97.1과 2는 99.1g이 총 질량일 것이고요. 96.4와 3g의 합은 99.4가 총 질량이 될 것이고, 이때 중요한 거, 그들이 만나면 무슨 기체가 빠져나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요. 자,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질량은 감소하죠. 자, 그러고 나서 질량을 각각 측정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본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랬더니 94.5예요. 그 말은 0.4g만큼 감소했거든요. 맞아요. 자, 99.1에서 98.3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그렇죠. 0.8g만큼이 차이가 나요. 감소했어요. 자, 99.4에서 98.1이다 라고 하는 건 얼마가? 1.3g만큼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됐던 값을 매겼어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결과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이 그 만점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죠.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질량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성된 이산화탄소 때문에 감소된 폭이 0.4, 0.9, 1.3g만큼 나왔다면서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 해석해 주면 되죠.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100입니다. 자, 1g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0을 나누면 몰수가 얻어지죠. 우리가 몰수의 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어져 있는 질량이 나오면 그 질량을 무엇으로 나눠야 돼?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몰수를 구하는 장면은 화원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봅시다. 이들은 0.01몰이고요. 0.02몰이고 0.03몰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화학 반응식이 어떤 반응식이었냐면 탄산칼슘을요. 네. 묽은 염산과 반응을 시켜요. 네. 그러면 자, 염화칼슘이 나오고요. 네. 물 분자가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누가 나와? CO2의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수의 비, 몰수의 비 당연히 1대 1. 아하, 0.01만큼 반응을 시켰어? 얼마 나와야 돼? 0.01이 얻어져야만 하죠. 인지 아닌지 봅시다. CO2에 해당하는 분자량 44입니다. 44, 0.4를 44로 나누고 0.9를 얼마? 또 마찬가지로 44로 나누고 1.3을 44로 나눠라 라고 하는 주문이라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값이 나왔는지 그거 판단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얻어지냐면 약 0.009 나와요. 이들도 약 0.0018 나와요. 계산기 두들기면 또 이들도 약 0.0295 나옵니다. 자, 우리 반올림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면 얼마가 나와? 0.01. 자, 여기도 얼마? 0.02. 자, 여기도 얼마? 0.03에 가까운 값으로 얻어졌구나.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 값이 나왔고 이렇게 반응했을 때 나왔고 마찬가지 나왔고 이 결과가 정확하게 여러분들로 끄집어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량 측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질량 측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죠. 나중에 몰수로 다시금 환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실험을 잘하는 요령이 있죠. 물론 많은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끼리 실험실에서 수행평가라고 하니까 그냥 어울려지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사들 평가, 교사별 평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기록부에 넣어주는 항목들을 그 수행평가 안에서 잡아낼 수도 있어요. 이 학생이 질량을 어떻게 측정했고 이 학생이 질량을 측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자, 그러면 모든 실험 과정 평가나 아니면 개별 평가나 모두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실험 수행 시 꼼꼼 요령을 좀 짚어줄까 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양적 관계에서 뭘 측정했죠?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저울을 사용할 때의 질량 측정에서는 반드시 0점을 맞추고 질량을 측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탄산칼슘 1g, 2g, 3g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약포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0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내가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묽은 염산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어요. 0점을 맞춘 상태에서 그들을 올려놔야 합니다. 내가 현재 질량을 측정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0점 맞추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이죠. 우리 탄산칼슘 염산과 반응해야 되는데요. 탄산칼슘이 가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도중에 그 가루가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가루가 약포지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량 변화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질량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죠. 따라서 약포지에 탄산칼슘이 남지 않도록 모두 다 털어내 주셔야 되는 거. 또 하나 옆으로 새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주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관건은 질량. 그러려면 이산화탄소가 모두 다 반응해서 모두 다 날아가 줘야 되죠.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변화가 확 감소가 되는 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모두 다 날아가 줘야 되니까 삼각 플라스크를요 충분히 흔들어서 이들이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 오늘의 포커스는 화학 실험실에서 측정하기도 간단하고 정량적인 관계가 딱딱딱 나타나며 실험 수행도 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학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1위를 뽑는 실험이 바로 이 실험입니다. 양적 관계. 자, 즉 질량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당연히 저울의 측정법 정확하게 알아두셔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누구의 질량을 측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질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포커스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당부한 4가지의 꼼꼼 요령을 아마 여러분들 잘 습득해 가시면요 반드시 만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개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물론 각각의 과정에서 또 다른 개별 평가도 할 수 있지만 화학교사로서 선생님이 교육 경력을 이만큼 지난 상태에서 대부분의 화학 선생님들은 이런 걸 물어보더라 라고 하는 개별 평가 대비 만점 시크릿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별평가 당연히 만점 받으셔야 되죠. 선생님이랑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반응식은 화학교사에게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입니다. 무엇이냐면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태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화학 선생님들이 나는 상태도 중요해. 얘들아, 선생님은 상태도 물어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땐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굳이 그렇지 않다면 물질만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탄산, 칼슘, 묽은 염산 반응시켜서 염화, 칼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누구? 그렇죠. 물 분자가 얻어진다라는 거. 화학 반응식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지금 양적 관계이죠. 양적 관계는 당연히 계산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계산의 의미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정확하게 다루셨는지 그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럼 생각해보죠. 우리 반응시켰던 탄산칼슘 질량 1g, 2g, 3g 했습니다. 그럼 이들에 해당하는 몰수를 어떻게 따져줘야 되느냐? 몰수는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값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의 몰수 0.01, 0.02, 0.03이 된다라고 하는 몰수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들 앞에 개수는 1이요. 자, 이산화탄소 개수도 1이다 라고 하는 것에 유념하셔서
볼게요. 생성된 CO2의 몰수도 똑같이 1대1, 0.01, 0.02, 그리고 0.03의 관계에 놓이도록 그들의 개수의 비와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 비의 일치함을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실험 결과만 갖고 여러분들 개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화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개별 평가를 위해서 문항을 하나 더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은 엄한 데 가서 하시지 마시고요.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들 확인 문제 혹은 뒤에 있는 종합 문제 그런 부분에서 실험과 관련돼 있는 계산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응용 문제를 대비를 어떻게 해두시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활용해라 라는 거. 자, 우리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응용했는데요. 자, 탄산칼슘을요. 얼마? 10g을 그러면 10g 다시 말해서 10을 얼마로? 100으로 나누면 0.1몰이죠. 자, 그랬을 때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 다른 생성물이 얼마만큼이 나오는지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렇죠. 아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 정리했던 것처럼 CaCO3, EHCl에 의해서 CaCl2, H2O, CO2. 자, 그렇다면 이들은 1몰일 때 개수 봅니다.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0.1몰이 반응시켰습니다. 물 얼마가 얻어져야 돼? 0.1몰의 H2O가 나와야 해요. H2O의 분자량 얼마야? 18이야. 그러면 0.1몰의 질량은 얼마? 그렇지. 몰수에다가 그들의 분자량 곱하면 질량이 되니까 1.8g. 이렇게도 대답할 줄 알아야 하며. 자, 두 번째입니다. 탄산칼슘 10g 또 반응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얼마? 0.1몰. 자, 이번에는요. 생성물 중에 누구를 물어봤냐면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물어봤습니다. 부피. 그런데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 22.4리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0도씨 1기압에서 0.1몰이 반응했을 때 마찬가지 이산화탄소도 0.1몰이 얻어지므로 0.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구해주셔서 몰당 부피가 이거죠. 자, 얼마? 2.24리터이다 라고 하는 거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유의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기본적인 단순한 문제로서 여러분들 오늘 했던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 문제 풀 줄 아니 요거 콕 하나 건드릴 수 있고요. 하나 더. 논술형 평가로 실험에서 많이 응용해서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술형 평가까지도 대비해 두셔야 돼요. 논술형 평가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묻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논술형 평가를 지필고사에다가 안 넣고 수행평가로 빼서 넣으셔요. 왜냐하면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도 있고 채점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런 논술형 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지 자, 한번 선생님이 짚어주도록 할게요. 논술형 평가는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마인드를 피력해 가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넓혀지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주제와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은 양적 관계랑 관련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양적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콕 하나 찝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응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교과서에 들어있는 발문을 활용해서 종종 문제를 만듭니다. 자, 선생님 교과서에는 뭐가 있냐면 자동차 에어백에 관련돼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료실에. 그래서 자동차 에어백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볼게요. 여러분 사고가 빵 나요. 그럼 어떻죠? 그렇죠. 에어백이 막 터져서 사람이 다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면 에어백 안에서 도대체 어떤 반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이 반응이 일어났느냐? 아자이드와 나트륨에 관련돼 있는 화학 반응으로 질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아자이드와 나트륨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세요. 얼마든지 낼 수 있죠.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킴에 있어서는 양쪽의 원자 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볼까요? 여기는 N3, 여기는 N2입니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을 맞추려면 그렇죠. 2, 여기는 3, 2라고 두면 되고 나트륨 앞에 2라고 둬서 B도 2라고 맞추시면 되는 거. 따라서 화학 반응식 하나 벌써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A는 2, B도 2, C는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양적 관계가 테마입니다. 양적 관계 또 짚어야 되죠.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에서 아자이드 나트륨 13g. 우리 13g은요. 65분의 13이니까 얼마? 그렇죠. 얘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 0.2몰입니다. 자, 얘가 분해될 때 발생되는 질소 기체. 자, 2몰이 반응합니다. 몇 몰이 나옵니까? 3몰이 얻어지죠. 0.2몰이 반응합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0.3몰이 얻어져요. 따라서 0.3몰에 해당하는 질소 기체가 얻어지는데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입니다.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L보다 보니까 22.4를 곱해주시면 얼마가 얻어졌다? 6.72L가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실험도 잘 하고 실험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실험 수행도 멋지게 해내시고요. 조별 평가를 통해서 얻어져 있는 실험 데이터로 여러분들의 개별 평가, 실험 결과 해석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 교과서 속 개념 문제 그리고 서술형 평가 혹은 논술형 평가까지도 주어져 있는 계산 문제, 정량적인 부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잘 복습해 가시면요.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반드시 이번 수행평가는 만점 받아올 거라고 장담하면서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